아반떼 너무 많이 탔어요, 그죠? 아반떼 1.6 가솔린도 타고 하이브리드 타고, 저는 지금 이제 아반떼 N9을 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위브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차량,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차량과 관련된 컨텐츠를 정말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렸었는데, 이 차의 마지막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차량, 바로 이 녀석입니다. 빨간색 강렬한 레드 컬러 아반떼 N9입니다. N9. 아반떼 N9 같은 경우는 일반 아반떼 하이브리드와는 다른 외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릴서부터 좀 더 커졌죠. 그릴 형상이 좀 다르고, 이 그릴 좌측으로 N9이라는 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좀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범퍼 형상 자체도 기존에 그냥 일반 아반떼 같은 경우는 삼각형, 그놈의 삼각형이 뭔데, 날렵한 형상의 범퍼가 적용되면서 옛날에는 아반떼 스포츠라고 불렸죠. 하지만 지금 이제 아반떼 N9이라는 모델명으로 출시가 된 녀석인데, 다른 아반떼와는 차별화를 둔 모습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휠과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이 녀석은 검정색 컬러를 좀 더 많이 썼어요. 일반적 아반떼 풀옵션 휠 같은 경우는 이 실버 컬러가 좀 더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N9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블랙 컬러가 좀 더 가미가 된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 용량도 좀 더 커졌죠. 이 배지 같은 경우 아우디 S라인, BMW M 스포츠 패키지와 거의 동일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이드 실까지 이렇게 좀 더 스포티한 감성을 더해주고 있고,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면서 보다 좀 더 달리는 감성을 부각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N9에 대한 이 외관에서 보여주는 N9의 이 완성도가 조금씩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가 있고요. 싱글 트윈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듀얼 머플러가 되려면 아반떼 N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디퓨저에서도 스포티한 감성이 있지만, 이놈의 삼각형은, 그죠? 이놈의 삼각형은. 자, 그러면 이제 외관은 이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실내는 제가 주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딱 이렇게 문을 여는 순간,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배기 사운드 한번 살짝 들려봐 드릴게요. 방금도 보여드렸다시피 시동을 걸 때라든지 일반 노멀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의 배기 사운드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괜찮죠? 생각보다 배기가 좀 나요. 야, 배기 사운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들리는 모습. 이게 진짜 아반떼 맞나 싶을 정도로 N9이라는 세그먼트, 새로운 영역에서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일단은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보면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저는 바로 개인적으로 시트와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먼저 이 스티어링 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컴포트 모드, 일반 노멀 모드에서도 스티어링 휠 느낌이 꽤나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BMW 차량을 정말 많이 타지만, BMW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들의 스티어링 휠 느낌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아주 묵직한 그런 세팅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고요. 이 패들 시프트가, 보통 차들이 패들 시프트가 위쪽에만 좀 부각이 되는데, 이 녀석은 아래쪽까지 부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애프터마켓에서 따로 튜닝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아주 좀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게 해주고, 이 레드 스티치, 전체적으로 레드 스티치가 좀 있습니다. 도어 트림은 기본이고, 제가 일부러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좀 통일성 있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M 배지가 스티어링 휠 아래쪽과 기어 노브 상단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트 상단에 N 로고를 박음으로써 고성능 브랜드의 좀 감성 마력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완성도가 조금씩 현대 N9도 다른 독일 3사의 그런 스포츠 브랜드, 스포츠 패키지와 좀 유사한 그런 느낌을 단번에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아반떼를 처음 출시할 때 이쪽 부분, 이 클러스터 좌측 부분에 일반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엔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도대체 이게 뭐냐? 사람들의 궁금증을 계속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가 차량을 공개하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변경될지 현대자동차가 약간의 소비자들한테 기대감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N9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바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근데 개인적으로 이 퀄리티가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색달라요. 색다르지만 보다 좀 색다른 스포티한 감성이라고 다가갈 수 있지만, 이 드라이브 모드의 이 퀄리티 자체가 이 버튼 눌리는 느낌, 이 버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되는데, 레이싱 카드를 보면 뭐 포르쉐도 그렇고요, 좀 달리는 모터스포츠에서 이름을 날렸던 브랜드들의 특성들이 뭐냐면, 왼손으로 시동을 걸고 나서 바로 이제 기어, 오른손으로 기어 노브를 조작해서 바로 이제 주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행 중에 이 왼손으로 이 레이싱적인 그런 감각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왼쪽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시켜놨는데, 이 눌리는 느낌도 그렇고 뭐 주행 중에 조작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눌리는 느낌이라든지, 이쪽에 이 동그란 원형으로 빨간색 포인트보다는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금처럼 검정색 말고 빨간색으로 좀 더 포인트를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들고 있습니다. N9 차량 시트에 앉는 순간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아주 낮다라는 게 단번에 느껴집니다.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안정적, 고속주행을 하기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가오고요. 이 시트가 정말 편하네요. 일반 시트보다도 사이즈가 좀 더 큽니다. N9 시트 자체가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뭐 허벅지를 받쳐주는 이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온몸을 감싸서 좀 더 사이드 볼스터가 옆구리 쪽과 이 날개뼈 어깨 쪽을 잡아주는 쪽이 약간 형상 자체가 운전자 몸을 잘 잡아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행 중에 이 시트에 앉았을 때 이 착자감이 상당히 훌륭하게 다가오고요. 개인적으로 좀 탐이 날 정도로 시트의 완성도가 너무나 높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노멀 모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204마력의 27토크의 성능을 보여주는 녀석인데, 지금 살짝 악셀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 7단 DCT 자체의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보통 7단 DCT 하면 약간 좀 꿀렁임, 또 저속에서의 변속 충격,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단점으로, 어쩔 수 없는 단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반떼 N9에서는 변속 충격이라든지 미션의 꿀렁거림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물론 약간은 존재하지만 운전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 7단 DCT의 완성도는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7단 DCT가 현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제가 시승했던 투싼 가솔린 모델에도 7단 DCT가 들어가는데, 투싼 같은 SUV에 적용되는 7단 DCT 미션 같은 경우는 연료 세팅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느낌입니다. 좀 스포티한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변속이 올라갔다 저단해서 다운시프트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보시면요, 자 악셀을 가져가게 되면은 보세요, 2단에서도 지금 RPM의 반응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2단에서도, 그러니까 저단에서도 충분히 이 녀석의 출력을 많이 뽑아낼 수 있을 만큼의 파워풀한 그런 미션 반응을 보여주는데, 확실히 N9에 세팅된 이 7단 DCT 미션 자체 느낌은 굉장히 좋고요. 악셀레이터의 반응 자체가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는 확실히 좀 더 민첩해요. 좀 더 민첩하지만 악셀을 밟고 나서 약간 조금 반응이 좀 늦다는 게 단번에 느껴지고요. 그리고 승차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녀석은 다른 일반 아반떼와는 다르게, 일반 아반떼는 토션빔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 녀석은 멀티링크예요. 후륜 서스펜션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수통을 넘을 때 느낌 자체가 아주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고급스럽게 스무스한 느낌은 아니지만,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하드합니다. 하체 세팅이 확실히 좀 스포츠성을 담아낸 그런 하드함이 느껴지지만, 운전자에게 그렇게 큰 충격까지는 주진 않아요. 일단 뭐 멀티링크가 들어간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분명 하드하거든요. 분명 하드하지만 i30 N9과 비교를 해드리면, i30 N9을 처음 제가 시승했을 때 하체 느낌이, 하체 잡소리와 잔진동이 너무 좀 저렴한 품질로 다가왔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반떼 N9에서는 그보다는 확실히 좀 더 완성도가 높은 하체 세팅을 보여줍니다. 그 뜻은 아무래도 이 녀석이 하체에 대한 하체 마감 자체도 예전보다는 좀 더 발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시트에서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잔진동이라든지
충격 자체를 이 시트가 굉장히 많이 좀 흡수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근데 이제 노멀 다음에 에코예요. 이런 좀 N9 같은 차량에는 노멀 다음에 바로 스포츠 모드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스포츠 모드 하자마자 차량이 한 번에 막 튀어나갑니다. 야, 바로 지금 급가속을 했는데도 야, 차량의 그 DCT 미션의 움직임이 굉장히 민첩하면서 고 RPM까지 서주다 보니까 차량의 출력을 정말 아주 잘 뿜어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차량 자체 출력 자체는 아주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핸들링 자체가 생각보다 민첩해요. 그리고 차차 좀 낮다 보니까 롤링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이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해서 사운드 제너레이터는 따로 들리지 않습니다. 스피커에서 가상의 배기 사운드는 들려지지 않고 외부에 장착된 배기, 머플러 팁에 적용된 배기 시스템 자체가 좀 더 소리가 커져요. 그 느낌은 조금 납니다. 하지만 근데 좀 뭔가 이렇게 막 스포츠다운 그 스포츠성이 느껴질 만큼 엔진의 배기 사운드가 아주 막 느껴지진 않습니다. 가속을 하고 감속을 했다가 다시 재가속을 했을 때 미션에 대한 변속 충격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재가속을 했을 때 변속이 충격되는 느낌이라든지 미션이 제대로 단수를 찾지 못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녀석은 확실히 레브 매칭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 감소를 하고 나서 재가속을 할 때, 특히 고속주행에서 재가속을 할 때의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미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N9에서만 적용되는 레브 매칭 기술인데, 레브 매칭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그 느낌이 약간 좀 단번에 들 정도로 아주 미션의 반응, 미션의 움직임 자체는 아주 만족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속에서의 빠른 코너를 돌았을 때 자체가 확실히 좀 길다라는 게 느껴져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웃긴 게, i30 N9에서는 제가 하체 느낌이 좀 별로라고 했지만 코너 느낌이 아주 민첩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치백이다 보니까 좀 더 차량의 사이즈가 좀 더 짧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민첩한 그런 코너에서의 민첩함이 느껴지지만, 이 녀석은 전장이 꽤 깁니다. 특히 일반적인 아반떼 가솔린 모델이 있는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도 전장이 25mm가 더 길어요. 25mm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아반떼 사이즈, 뭐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전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실내 공간성, 이런 일상 데일리성에서는 이점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이런 스포티한 주행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칼같은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코너링 느낌 자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북한에 방금 좀 약간 좀 스포티하게 코너를 좀 더 빠른 속도로 돌았을 때 타이어의 접지 능력 자체도 좀 훌륭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타이어 성능 자체가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운동 성능을 좀 많이 받쳐주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들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굉장히 좋습니다. 브레이크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자체 디스크도, 전륜 디스크도 기본 일반 모델보다는 확실히 좀 큰 사이즈 디스크가 적용되다 보니까 확실히 브레이크 느낌 자체는 뭔가 좀 더 쫀득쫀득하면서 차량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도 고속 안정성, 고속에서의 약간 좀 묵직한 면은 확실히 가솔린보다 좋습니다. 이 녀석이 또 가솔린 모델보다도 공차 중량이 약간 100kg 정도 또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고속주행에서 그 100kg가 더 무겁다는 느낌이 좀 단번에 약간 들어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벼운 차량이지 않습니까? 차체가 일반 아반떼 같은 경우는 1.3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녀석이 1.3톤이 넘는데, 그 100kg라는 무게가 주는, 그 100kg라는 무게가 운전자에게 주는 요소 자체는 확실히 고속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주 괜찮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차량이 재밌다라는 요소, 운전자가 실제로 뭐 차량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 주행을 하면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청각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스포티한 감성을 올려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의 배기 사운드 자체는 외부에서 들어서 나쁘지가 않아요. 터널 안에서도 의외로 좀 터널 안이 좀 울릴 정도로의 그런 배기 사운드가 장착되어 있지만, 실내로 유입되는 배기 사운드는 많이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해서 배기 사운드보다는 엔진 사운드만 좀 들립니다. 엔진 사운드, 배기 사운드가 아니라 그 엔진의 좀 회전 질감 자체, 그게 좀 다가오는데, 그래도 N9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 가상의 배기 사운드를 좀 스피커에서 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아반떼 N9 인스퍼레이션 자체 가격대가 2,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M 퍼포먼스 옵션을 다 끼게 되면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반떼를 3천만 원 주고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타실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반떼 N9을 가지고 서킷을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서킷에서는 확실히 차량의 무게가 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당연히 무게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수동 미션으로 서킷 주행을 위주로 차량을 구입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수동 미션에 N 퍼포먼스 옵션만 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반떼 N9 깡통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아날로그 계기판 느낌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킷 용도로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퍼레이션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거의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동 미션에 N 퍼포먼스 옵션 정도만 넣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아주 달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운전의 재미와 그리고 운동성을 더욱더 많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상적으로 아반떼 가솔린 모델의 출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쉽게 다가오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좀 더 아반떼 스포츠한 감성, 좀 젊으신 분들이 이 녀석을 많이 선택하실 텐데, 일상적으로 타시려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2,800만원이라는 아반떼 N9 자체는 나쁘지 않게 다가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아반떼 가솔린 풀옵션이 2,500이지 않습니까? 근데 300만원을 더 주면 이 N9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일상에서 부족함 없는 출력으로 좀 더 스포티한 감성의 아반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델리카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승차감 하다하지만 불편한 감은 없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i30 N9에서는 이건 델리성이 너무 부족한 스포티한 감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반떼 N9 같은 경우는 델리성까지 충분히 갖춘 스포츠성이라고 저는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아반떼 가솔린에서 느껴졌던 그런 답답함과 심심함을 아반떼 N9이 300만원 비싸지만 그 3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그런 심심함을 충분히 충족을 운전자한테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주 만족스럽게 다가오고요. 운전면허를 따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그냥 아반떼 가솔린 모델을 추천드리지만,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서 중고차로 먼저, 중고차나 뭐 부모님 차로 먼저 운전에 대한 숙달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첫 차를 구매한 데 있어서 이 아반떼 N9이 아주 괜찮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벨로스터 N이라는 정말 N 고성능 차량이 좀 부담스럽고, 하지만 아반떼라는 그래도 준중형 사이즈에서 나름 좀 운전의 재미, 일상에서 그래도 나름 좀 재미를 찾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아반떼 N9 2,800만원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 그런 가성비 쪽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외관에서 보여주는 스포티함은 분명 다른 아반떼와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중에서 운전이 좀 숙달이 되신 젊으신 분들이 첫 차로 구입하기 아반떼 N9 인스피레이션 2,800만원 정도로 딱 구입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M 브랜드, 특히 M 브랜드에서 뭐 얼마 전 소나타 N9도 나왔었고, 조만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나타 N9도 보여드릴 건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현대자동차 이 국내 브랜드의 N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잘 잡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만족스러웠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솔직히 코나 N9도 제가 타봤지만 코나 N9 풀옵션이 3천만원이 넘습니다. 굳이 3천만원 넘는 그 가격을 주고 굳이 코나 N9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고성능 감성을 담고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차체가 낮고 히트 포션도 낮아야 그 맛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나 N9 그냥 살짝 혹하시던 분들은 아반떼 N9을 사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전체적인 주행 느낌, 주행 질감에서 충분한 그런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